하루 네 마디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빠진 애니 드라마 궁금합니다. 제가 커버하는 영상 보면은 일본 노래들이 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올린 거는 주술회전 OST이기도 하고 J-POP 노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일본 애니나 드라마를 질문 주신 거겠죠? 일단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은 제가 크게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꼭 일본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사실 잘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 푹 빠져가지고 봤던 만화랑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랑 드라마. 요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맨 왼쪽 만화 데스노트죠. 데스노트. 그래서 요거는 2004년에 나왔던 거고, 이건 제가 만화책 사가지고 모아가면서 봤어요. 뮤지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뮤지컬 빼고는 뭐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유성의 인연이라는 드라마인데 2008년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그 일본의 유명 작가 있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그래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고, 이것도 재밌게 봤고, 맨 오른쪽에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거 아라가키 유이하고 호시노겐이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죠. 2016년에. 이거 찾아보니까 원작은 만화라고 해요. 이것도 2016년에 일본에서 데이트한 드라마. 그래서 이거 저도 재밌게 봤어요. 좀 컨셉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계약 결혼이라는 컨셉으로. 이거 드라마 이후에 2021년에 아라가키 유이랑 호시노겐 이 주연 둘은 실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엔딩 OST인 호시노겐의 코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유튜브 뮤직비디오 누적 조회수 2.5억 회더라고요. 호시노겐의 코이랑 코이 댄스가 인터넷에서 좀 유행했더라고요. 코이 댄스. 그래서 드라마 엔딩에 보면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게 있거든요. 한국 감성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귀엽게 봤어요. 그 다음 질문, 90 몇 년생이에요. 제가 나이는 지금 정확히 공개는 안 하려고 해요. 90년대생인데 30대다. 그럼 대충 좁혀지죠? 범위가. 다음 질문, 최애 기타리스트는 누구인가요? 어떤 곡이 기타를 입문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기타리스트 누구 좋아하세요?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최애 기타리스트들은 좀 모아왔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추려놓은 기타리스트 분들 외에도 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김태원 선생님. 김태원 선생님이 부활의 음악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타 선율하고 비브라토가 사실은 제가 닮고 싶은 기타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히데. 엑세펜의 기타리스트죠. 엑세펜 노래 제가 고등학교 때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기타로. 그래서 지금도 엑세펜 노래는 자주 듣고 있고, 히데는 솔로 활동도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솔로곡들도 많이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닐자자. 미국 기타리스트죠. 닐자자 대표곡 중에 I'm Alrigh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많은 기타 유튜버 분들이 커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연습했었고, 닐자자는 한국하고 인연이 좀 있었던 분이에요. 찾아보니까 2003년에 부산 록 페스티벌에 초청돼서 내한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2004년에는 콜트 기타에서 닐자자 시그니처 모델도 출시했었고, 그다음 2005년에는 KBS TV 프로그램 윤도현의 러브레터, 거기도 출연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꽤 인연이 있는 기타리스트고, 그리고 마테우스 아사토, 브라질 기타리스트인데요. 이제 마테우스 아사토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통해서 이름을 알린 기타리스트예요. 기타 연주는 당연히 최고고, 영상하고 사진 색감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이런 영상하고 사진 분위기나 색깔 이런 거 보면은 아, 센스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약간 느껴지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의 그 오리지널 연주곡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근데 아직까지는 정식 음원으로 발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려면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투어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작년에 한국에 브루노 마스 내한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테우스 아사토가 안 오고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 헨슨, 밴드 폴리피아의 리드 기타리스트입니다. 폴리피아는 연주곡 밴드예요. 그래서 보컬이 있는 곡도 내긴 하는데 밴드 자체에는 정식 보컬은 없고 다른 아티스트 보컬을 콜라보 형식으로 해서 보컬곡을 가끔 내고 대부분의 곡들은 다 연주곡입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미국 백인인 줄 알았는데 미국 출신은 맞는데 어머니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팀 앤슨 연주를 보면은 테크닉이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좀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신선해요, 그 기타 라인들이. 근데 이제 곡을 만들 때 기타로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디로 곡의 라인을 먼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신선하면서도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타 라인과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콜트에서 닐자자 시그니처 모델 출시했었다고 했잖아요.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당시에 꽤 인기 제품이었다고 하거든요.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왼쪽 파란색이 그 닐자자 시그니처 1
이고 오른쪽 빨간색이 닐자 시그니처 2까지 낸 거 보면은 잘 팔리긴 했던 것 같아요.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아마 일렉 입문 계기도 물어봐 주셨어요. 어떤 곡이 기타를 입문하게 했는지. 제가 처음에 기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에이브릴 라빈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제가 에이브릴 라빈 데뷔 때부터 엄청 좋아한 가수거든요. 완전 푹 빠지게 됐던 계기는 요 2집, 정규 2집 언더 마이 스킨이 2004년에 나왔는데 이때 이 정규 2집을 듣고 이 정규 2집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다크한 분위기가 있어요. 진지하고 좀 다크한 분위기인데 전 앨범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렉기타 사운드가 더 강조된 앨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앨범 듣고 아 일렉기타 나도 치고 싶다. 소리 너무 멋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플러스 에이브릴 라빈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에이브릴 라빈의 투어 기타리스트가 되어야겠다. 부푼 꿈을 안고 기타를 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은 2004년에 내한 왔을 때 콘서트 영상 캡처인데요. 펜더 텔레캐스터 쓰고 있죠. 그래서 에이브릴 라빈이 텔레캐스터 쓰는 거 보고 저도 첫 기타를 텔레캐스터로 산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많았죠, 에이브릴 라빈은. 2004년 내한 같은 경우는 8월에 내한하고 그다음 SBS에서 9월에 추석 특집으로 내한 공연을 방송해줬더라고요. 2004년 내한 공연 유튜브에 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SBS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선생님 기타들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렉에 입문했는지, 어떻게 연습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치고 싶어서 따라하게요. 기타 소개 영상은 따로 만들게요. 뭐 많지도 않지만 그리고 어떻게 일렉에 입문했는지 요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에이브릴 라빈 너무 좋아해서 에이브릴 라빈의 정규 2집을 듣고 기타 사운드에 반했다. 플러스 내가 에이브릴 라빈의 투어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라는 약간 부푼 꿈을 안고 기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자주 듣고 에이브릴 라빈 음악은. 어떻게 연습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연습했는지는 저도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기타를 쳐왔었는지. 일단 입문 1년 미만 기간 학원 다녔던 기간입니다. 네, 저도 학원을 처음에 다녔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기타 학원에 등록해서 한 4, 5개월 정도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통기타를 시작했습니다. 통기타로 시작을 했고 그때 그 학원에서 기본적인 코드랑 스트로크, 아르페지오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 5개월 다닌 후에는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일렉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한 3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첫 기타를 구매했습니다. 네, 일렉 기타를 구매했고 통기타는 집에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구입했던 걸로 추정되는 기타가 저 어디 구석 한켠에 있길래 그걸로 연습을 했었고 이 기간에 입문 1년 미만의 바레코드는 성공을 했어요. 학원 옮겨서 일렉 기타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는 3개월 동안 해머온, 프로프, 밴딩,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고 비브라토는 아직 그때는 할 줄 몰랐습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1년, 3년 차는 독학 기간인데요. 이때 에이브릴 라빈, 그린데이, 썸41, 버즈, 라르캉시엘 이런 아티스트들의 곡들 위주로 좀 커버를 했고 커버를 제대로 끝까지 한 거는 몇 개 안 됐던 것 같아요. 치다가 말았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근데 에이브릴 라빈 노래는 좀 끝까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버즈나 라르캉시엘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 3년 차에 따라하기 쉽지 않은 기타 솔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파워 코드, 간단한 기타 리프나 솔로 연습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4, 5년 차도 독학인데 입문 1년 미만 이때 기간 이후로는 다 독학이에요. 이때 엑세펜 음악에 좀 심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엑세펜의 라이브 영상들을 보면서 퍼포먼스라던가 속주, 좀 화려한 기타 솔로 이런 거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때 잠깐 2개월 정도 학원 다녔던 기간이 있긴 한데 제대로 잘 안 나왔고 독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이 입문자였을 때 동네 기타 학원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통기타 학원. 여기가 학원이 딱 들어가면 어떤 구조냐면은 지하철 이 내부처럼 생겼었어요. 이렇게 크진 않았고 왼쪽에 한 3, 4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었고 지하철 의자처럼 이런 기둥은 없었죠. 오른쪽에도 이렇게 3, 4명 앉을 수 있는 약간 마주보는 구조였고 이 앞에 이렇게 보면대 있고 악보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고 여기 이제 앞에 따로 선생님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한테 한 10분 정도 좀 레슨을 받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 레슨 받은 것 악보 보면서 연습하고 한 30분 연습하면 다시 또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 받고 좀 마무리 좀 치다가 가는 약간 그런 코스였거든요. 1시간 정도 하는. 근데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웃겼던 게 여기 3명, 여기 3명 앉으면 6명 있는 6명 동시에 막 연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체 레슨이 아니고 개개인 레슨이었기 때문에 또 다 진도가 다르니까 6명이 다 다른 거를 쳐, 동시에. 그래서
본인 소리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 양옆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렉 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작은 앰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더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간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학원. 근데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환경이어서 그랬는지 더 연습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앞, 양옆 여기서 다 기타 막 치고 있으니까 저도 치는 거죠. 그 다음 6년 차. 이때는 기타 연주곡에 눈을 뜬 시기예요. 연습했던 대표적인 곡 두 개가 이제 닐 자자의 I'm Alright이랑 타카지의 Rain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금 기타 입문한 지 7, 8년 차 때는 그때 좀 군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군대 시즌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처음 군대 가서 한 1년 정도는 기타를 아예 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책은 읽을 수 있었어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자. 그래서 이때 이론책을 좀 몇 권 사갖고 들어가서 음악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있은 지 한 1년 지나서부터는 기타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기타 갖고 들어가서 연습했는데 일렉 기타를 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아르페지오 곡 위주로 일렉 기타로 황혼 이런 거 쳤습니다. River Flows in You나 My Heart Will Go On 이거 타이타닉 OST죠. River Flows in You는 이루마 원래 피아노 곡이고 이런 거 위주로 한 이유는 거기서 이제 앰프 켜놓고 연습하기는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왜냐면은 단체로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당시엔 또 저런 게 막 끌렸어요. 저런 노래들이 좀 감성적인 노래들. 그다음 닐 자자의 In My Dreams라는 곡도 이때 악보 갖고 들어가가지고 연습했었는데 앰프 연결 안 하고 그리고 군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천국의 메커니컬 기타 트레이닝 영원의 명곡편 그거 제가 꺽 세는 건 교재거든요. 이 책을 샀습니다. 이거 지옥 시리즈도 있는 거 아시죠? 지옥의 메커니컬 기타 트레이닝. 이건 천국 메커니컬 기타 트레이닝 샀고 뭐 교재에 있는 곡을 다 연습했던 건 아니고 거기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연습을 했었고 그다음 9년차 이후 이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인데 이때는 그냥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네, 제가 구입을 했던 그 기타 교재만 좀 해놨고 뭐 사실 9년차부터는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자작곡도 만들려고 이렇게 창작도 해보고 교재 위주로 좀 속주나 이런 거 좀 어려운 테크닉들도 연습해보고 커버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 기초 기타 트레이닝 365일이란 책은 제목주의라고 해놨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저게 기초 입문자들은 치기 어려운 책입니다. 저렇게 기초 기타라고 해놨는데 9년차 때 왜 제가 기초 기타 트레이닝 책을 갑자기 샀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입문했던 시기에 한 1년도 아니죠. 8개월 정도만 학원 다니고 그 이후엔 계속 독학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또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았던 게 없었고 그 이후로 그래서 기초를 한번 다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사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난이도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9년차 때 했는데도 한 2, 3년차 정도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옥의 메커니컬 기타 트레이닝 사랑과 열반의 테크닉 강화편 이 책도 샀습니다. 이때 사서 연습했는데 저 책은 저 지옥의 메커니컬 기타 트레이닝 시리즈가 앞에 이제 챕터별로 쭉 연습할 수 있는 그 리프들이 있고 마지막에 최종 곡이 있거든요. 최종곡. 연습했던 테크닉을 다 아우르는 최종곡들이 있는데 그 최종곡들이 꽤 멋있어요. 꽤 멋진 곡들이었기 때문에 최종곡만 연습하려고 샀던 거예요. 저 책은. 앞에 그 다 건너뛰고. 근데 물론 사서 앞에 좀 연습해보고 했는데 저 책을 산 지 지금 한 5년 이상 됐을 건데 아직도 그 최종곡은 못 칩니다. 한 절반까지 치고 일단 잠정 보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진짜 어려운 곡이거든요. 속주 곡들이에요, 다. 속주 곡들이고, 뭐, 어려운 테크닉들이 완전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기초 기타 트레이닝 365일 요 책이거든요. 이게 제목을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여기 댓글이 하나 달려있어요. 이 책에 보면. 보이시나요? 2일차부터 기초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30일 시리즈가 또 있어요. 요건 딱 초보자 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렉 입문자분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책은 한 2, 3년 차 때 기초 좀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SR 뮤직이라는 곳이 악기 연습 책들 위주로 내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교재들 많이 있어요. 뭐 블루스 기타, 이런 일렉 기타 입문 책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교재 많이 샀었습니다. 일렉 기타 생 입문, 요것도 꽤 입문자입니다. 여기 SR 뮤직에 재밌는 책들 많으니까 좀 들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좀 연습해왔는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는 기타를 아예 못 치는 상황이어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는 걸로 대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책들이에요. 딱 요 4권 갖고 들어갔었어요. 기타로 배우는 음악 이론, 그다음 실용음악 코드 이론 1, 2, 3권.
그 다음 질문. 많은 악기 중에서 기타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최애 기타 브랜드, 그 다음 최애 기타리스트, 기타를 칠 때 마음가짐. 일단 기타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 기타를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또 기타인 이유는 굳이 제가 기타를 배우기 전에 해봤던 악기가 딱 두 개 있거든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은 둘 다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배웠는데. 피아노는 바이엘 4권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그만뒀고, 바이올린은 3개월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이올린도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고, 재미가 없었어요. 최애 기타 브랜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랑 펜더 텔레캐스터를 쓰고 있고, 펜더가 첫 기타였기도 하고, 펜더를 좋아하고 펜더 소리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깁슨 레스폴이 계속 땡겨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 뮤직포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레스폴 사진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문제입니다. 올해 사고 싶은 거 깁슨 레스폴, 맥북 프로, 그 다음에 아이폰 15, 16 나오겠죠? 말에. 사실 생각해보면은 기타도 멀쩡히 다 있고 핸드폰도 지금 멀쩡하고 옛날 거긴 하지만 맥북 쓰고 있거든요. 굳이 새 걸로 바꿀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시죠? 이 마음. 최애 기타리스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타 칠 때 마음가짐. 요거 말씀드려야겠네요. 요즘에는 즐겁게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치자, 이 마음. 기타를 어쨌든 저는 오래오래 치고 싶거든요. 평생 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쳐야 되지 않을까.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나요? 에이브릴 라빈 이 집이 나온 게 2004년이었고 그 다음 연도 2005년부터 쳤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사실 기타를 쳐온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해요. 아직도 잘 못하는 그런 테크닉들도 많이 있고 그냥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타 커버할 때 악보를 보고 연주하시나요? 저는 악보 없이 연주하고 있고,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제목에는 사실 기타 커버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기타 커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이게 노래 위에 제가 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기타를 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없는 노래도 있고 아예, 또는 기타가 있더라도 제가 좀 다르게 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는 따로 없습니다. 악보 없는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가능하면 악보 영상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 올렸죠. 베텔기우스랑 몇 개 있었죠. 요르시카 노래도 그렇고. 근데 그거 이후로 요즘에는 악보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음 질문 4개나 주셨어요. 마지막은 사실 질문은 아닌데, 첫 번째, 제가 현재 28살이고 기타를 사고 제대로 연습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가 기타 연습 많이 하기인데 하이보이처럼 치고 싶은데 얼마나 오래 기타를 치셨나요? 네, 15년 이상 됐죠. 15년 넘게 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15년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안 쳤던 적도 많고 설렁설렁 한 적도 있고 아예 안 쳤던 적도 있고, 몰입해서 쳤던 기간은 15년이 안 될 거예요. 한참 안 될 거예요. 제가 일렉 기타 연주곡에 눈을 떴을 시기에 엄청 몰입해서 쳤었어요. 그때는 진짜 많이 쳤었고, 근데 몰입한 만큼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제가 작년 8월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막 기타를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거의 안 치고 있었고, 근데 마음은 나는 기타를 평생 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타를 계속 칠 수 있을까? 그럼 유튜브를 해보자.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면은 어쨌든 누군가 봐주실 거고, 봐주시는 분들이 또 댓글로 설령 안 좋은 댓글이더라도 피드백을 받을 거고,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계속 기타를 치게 되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글들도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 좋은 댓글들만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기타를 독학으로 하셨는지 레슨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문자 시절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도 학원을 다녔고 그 이유는 독학입니다. 기타를 독학으로 하셨으면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계속 연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유튜브로 제작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앞에 연차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요청이다만 애니 OST나 일본 노래도 많이 연주해 주세요. 요청하고 싶으신 곡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시도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프로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신가요? 기타 입문하게 된 계기 말씀드릴 때 그때 마음은 프로 기타리스트가 꿈이었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에이브릴 라빈의 투어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기타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직접 기타를 만들어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작곡을 만들어서 공연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다른 기타 유튜버 분들하고 콜라보 연주도 해보고 싶고,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꼭 프로 기타리스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
하루 4마디 콘텐츠를 통해 구독하게 됐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대부분 연주 영상이 많은데 하루 4마디 콘텐츠로 일반 사람들도 기타를 공부하고 연습하게 도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신 계기와 앞으로의 하루 4마디 콘텐츠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아티스트가 궁금합니다. 이 콘텐츠를 일단 제가 처음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 거냐면 저와 같이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콘텐츠예요.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장시간 몰입해서 기타 연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배고프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저에게 약속 있으신 분들도 있고 퇴근하고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오다 보니까는 뭐 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퇴근하고 굳이 기타를 친다면 한 30분 정도 짧게 30분에서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짧게 손만 푸는 정도가 아닐까. 그럼 그분들이 그 30분 1시간 정도를 가지고 어떤 걸 연습하면 좋을까. 단 4마디지만 그리고 연습용 기타 리프지만 지루하지 않은 기타 리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 하루 4마디 콘텐츠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아티스트 제가 아마 뭐 존 메이어 스타일의 기타 리프 뭐 누구누구 스타일의 기타 리프 이런 식으로 올려서 다음 아티스트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다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야마시타 타츠로 스타일의 일본 시티팝 기타 리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타츠로 그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역주행했던 일본 시티팝 하나 있잖아요. 플라스틱 러브 그 곡의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러브를 부른 가수 타케우치 마리아 님의 남편분이에요. 야마시타 타츠로 씨가. 마지막으로 좋은 콘텐츠 공유해 주셔서 즐겁게 하루 4마디씩 연주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타 4개월 차인데 혹시 하시면서 꾸준히 하신 연습 같은 게 있을까요? 실력은 빨리 늘고 싶은데 처음 만지는 악기라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기타를 시작한 지 4개월 차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바레코드와 씨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노래 코드 반주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락 스타일이라면은 파워코드 위주로 코드 반주 연습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기타를 연주하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중에 보면 간단한 리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연습해 보시면서 기타가 좀 더 손에 익어야되지 않을까. 기타 4개월 차면 손에 익지도 않은 상태일 거예요. 여전히 손이 아프고 여전히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인데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실력은 빨리 늘고 싶은데 처음 만지는 악기가 잘 모르겠네요. 그 마음은 또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입문자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악기를 뭐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그 다음에 기타 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루하루 연습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느낌이네요. 저는 15년 이상 됐습니다. 기타 친 지는. 2005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입문을. 하루하루 연습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느낌이네요. 기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계단식 성장이에요. 연습하는데 계속 정체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탁 하고 뭐 저도 다양한 곡들 커버해보고 했지만 특정 솔로가 계속 안 될 때가 있어요. 특정 리프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뭐 일주일을 연습해도 2주를 연습해도 잘 안 돼. 계속 안 돼. 근데 그렇게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탁 돼요.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고 뭐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에게 일렉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버팀목 안식처 이런 겁니다. 저한테는 기타가. 20대 거치고 이제 30대 되면서 후회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뭔가 제가 이제 과거에 선택했던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는 뭐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타를 치고 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오히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에요.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고 계신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또 질문인데 헐 진짜 Q&A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 막 넘었을 때 댓글 남겨주셨었어요. 구독자 1000명 됐는데 Q&A 같은 거 안 하시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안 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었어요. 왜냐면은 커뮤니티 게시물에 글을 올려도 생각보다 막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직은 Q&A까지 참여해 주실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000명이나 3000명 좀 더 구독자가 늘었을 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단 넘어가자 했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마음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로 게시물에 이제 Q&A 이벤트 한다고 올리고 했던 거예요.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할게요. 일렉 기타 말고도 배운 악기 종류는 뭐가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이렇게 3개 해봤습니다. 일렉 기타 외에는. 근데 바이올린하고 드럼은 반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피아노도 1년 못 채우고 그만뒀고 피아노는 바이엘 4권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피아노는 웬만하면 체르니까지 간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저는 체르니 못 가고 바이엘 4권도 못 끝내고 그만뒀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피아노 배웠던 게 어떤 게 좀 남아있냐면은 그때 악보를 보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방법을 익혔고 지금도 그거 덕분에 5선 악보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드럼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배워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드럼 배우기 시작한 건 박자감을 좀 키우고 싶어서 드럼 배우면 어떨까 했는데 3개월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흥미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좀 웃긴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드럼 치다가 바지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어요. 가랑이가. 좀 얇은 소재의 바지긴 했는데 드럼 치다가 이제 부악 소리 나면서 찢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서서 있으면 티는 안 나요. 딱 봤을 때는. 그 대신 걸을 때 보폭을 굉장히 좁게 걸어야 돼. 조금이라도 넓게 걸으면은 찢어진 게 티 날 수 있어서. 보폭을 최대한 좁게 걸으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지하철 타고 집까지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하이보이님 질문 딱 하나 더 할게요. 이번 연도 새해 목표가 뭐예요? 사실 새해가 왔을 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해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덕분에 제가 새해 목표에 대해서 지금 1월 말이지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기타나 음악 좋아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타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 있다면 자작곡을 만들고 싶다. 제가 잠깐 TMI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음원을 발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옛날에 만들었던 거고 올해 새로운 자작곡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새로운 콘텐츠를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테스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 악기점 방문 브이로그 약간 이런 거 동네에 있는 낙원상가처럼 큰 악기점 말고 또 동네에 있는 악기점들이 있거든요. 사장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인터뷰도 하고 그런 콘텐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작년 초에 헬스를 좀 열심히 하다가 그만뒀어요. 한 3, 4개월 하다가. 그 이후로는 제대로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할 때랑 안 할 때는 확실히 몸이 느껴지는 게 달라가지고 머리도 더 맑은 것 같고 근데 운동을 또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운동 시작하는 게 또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